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오늘 오전 9시에 시작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이 한국 배우 처음으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유럽연합 EU와 독일, 프랑스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야말로 미나리의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늘 무거운 소식으로 출발을 하다가 오늘은 이 소식으로 좀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여정 씨의 그 아카데미상 연기상 어떤 최초 수상 이거는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현지 언론들은 지금까지도 배우 윤여정의 여우 조연상 수상을 유력하다는 관측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4세 노장 윤여정이 한국 영화사에서 새 역사를 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여정이 수상하게 될 경우 오스카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됩니다. 또 1957년 일본 영화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에 두 번째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아시아 배우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영화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정희삭 감독이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고 연출했습니다. 1980년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윤여정은 딸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습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썬데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크고 작은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00개가 넘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중 30여 개를 윤여정이 받으면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윤여정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주변의 기대에 대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며 올림픽에 출전해 나라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을 대표해 경쟁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여정은 한국 배우 처음으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고 전에 아카데미 4관왕을 기록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카데미는 올해 시상식 홍보 영상에 윤여정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미나리는 여우 조연상 외에도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정희삭 감독과 그리고 배우 윤여정이 현지 언론과 나눈 인터뷰 내용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네, 미국 MBC 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정희삭 감독은 미나리의 주제 의식과 미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정 감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나리를 연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걸 매우 중요하게 느꼈다면서 자신의 딸이 이 영화를 보길 간절히 원했고 매우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나리가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영화가 미국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정은 미나리를 만든 사람들 중 일부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미나리 대본을 받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기도 전에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자신에게 매우 진정한 이야기였고 무척 현실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수상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이 윤여정 배우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한테 매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지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길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연일 인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다며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인도에서 나온다고 AF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도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21일 이후 닷새 연속 하루에 2,000명 이상씩 사망하고 있으며 최근 나흘 동안 발생한 누적 사망자는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과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도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이중 변이에 이어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각국이 인도발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심들은 화장장과 병원에서 집계한 사망자 수 등을 토대로 당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거부하다가 중증으로 이어져 사망하는 사례도 많지만 이 역시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독일, 프랑스가 인도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유행에 맞선 싸움은 공동의 싸움이라며 독일은 인도와 연대해 긴급하게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인도에 수일 안에 지원 물품을 보내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EU를 떠난 영국은 인도에 산소 농축기와 호흡기 등 필수 의료 장비를 1차로 보냈고 다음 주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인도에 백신 원료 등을 신속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인도에서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특정 원료를 확인했다며 치료제와 검사기뿐만 아니라 백신 원료를 즉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비축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낸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의 말처럼 코로나19는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는 대상인 만큼 지구촌의 단합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9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우선 미국 NBC 방송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같은 시점에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높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처에 69%가 지지했고 경제와 국가 통합에는 각각 52%, 또 인종 문제에는 49%가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문제 대처, 또 총기 이슈,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통합 노력에 대해선 과반이 지지했지만 82%는 여전히 국가가 분열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2,140조 원 규모의 부양법에 대해서는 46%가 찬성했고 현재 추진 중인 2,570조 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에는 5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그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52%를 기록했습니다.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13명의 역대 미 대통령 중 취임 100일을 즈음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앞서 미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9%를 차지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쉼 없이 달려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부통령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CNN 방송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이너서클 안에서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조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는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유색인종 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재임 기간 100일에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에서 매일 5시간 이상 함께 보내며 노력해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의 모든 행사에 참석했고 대통령이 발언할 때 자신도 연설하는 등 항상 프레임 안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거의 모든 회의에 함께하고 거의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할 때에도 대통령의 방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은 모든 유색인종 소년과 소녀에게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으로서의 롤모델에 또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제 중 하나인 중미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